저는 원본 이미지를 보면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깊이감 같은 거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옆으로 옮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을 좀 파악할 때는 도형화를 하는 게 제일 좀 편하겠죠. 그래서 눈썹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턱 끝을 잡아보시면 이제 얼굴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얘를 요렇게 세워놓고 그리시면은 좀 더 편하실 거고, 아니면 그냥 뭐 기울어진 채로 연습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형태로 귀랑 높이가 거의 비슷한 걸 보니까 얼굴은 거의 정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입체감 같은 것들을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십자선 긋고 바로 들어가도 되고, 약간 그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 이목구비를 애초에 먼저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가도 되고, 눈썹, 눈, 코 막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잡으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주변부를 그려 나가도 되고, 그게 그 부위는 뭐 정해진 정답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을 그려줄 때도 눈썹, 눈, 코, 입 이런 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려줄 수도 있지만, 뭐 헤어스타일을 먼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실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의상이나 아니면 몸 부분을 먼저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어떤 접근하는 순서 같은 거는 뭐랄까요, 딱 했을 때 보기 좋은 순서로 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이 결과적으로 똑같이 될 거라면은 이제 뭔가 중간에 진행될 때 보기 좋은 그런 느낌들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머리카락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비어 있으면 얼굴을 잘 그려놔도 어차피 계속 대머리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진행을 하면서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미형으로 좀 덜 보여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머리카락을 먼저 채워놓고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미형으로 그릴 때는 보기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머리가 가진 입체감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안쪽의 형태들을 먼저 봐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 위치를 좀 먼저 잡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귀를 좀 크게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개인의 취향껏 헤어스타일도 뭐 실제보다 더 풍성하게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컬을 예쁘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규칙적으로. 일단 실제 이미지를 보고 그리는 단계에서는 뭐랄까 똑같이 그리려고 하기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잘 찾아보려고, 그리고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입체감 같은 것들을 잘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그려지고 닮게 그려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얘를 데포르메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줘야 할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입체감 같은 것들을 잘 찾아보는 거, 그리고 하시면서 부위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관찰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관찰을 하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것도 비슷한데, 언어 같은 것도 약간 앞에 어떤 단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뭐가 따라 붙을지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다 끝나기 전에도 대충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뉘앙스가 이해가 되고, 그런 것처럼 그림도 약간 어느 정도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말처럼 듣고 결정하는 부분, 실제로 관찰하고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지점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캐치를 하면 캐치를 할수록 그림에서 좀 관찰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 부분에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보면은 그 생각의 어떤, 그러니까 관찰하고 그걸 또 그림으로 옮겨내는 뭔가 이런 생각의 속도 같은 것도 되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비례들이 있잖아요. 뭐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감을 위로 올리면 이마고, 그리고 뭐 하이 앵글에서는 머리가 많이 보이고 로우 앵글에서는 머리가 작게 보이고, 뭐 이마가 어느 정도 너비쯤에서 이제 머리카락 라인이 들어오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뭔가 그 그림 자체를 관찰을 하고 그때 다시 잡아가는 느낌보다도 아마 그럴 것이다 에서 이제 정말로 그렇네로 이제 확인을 하는 느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관찰하고 그리려고 그러면 일단은 느리겠죠, 엄청. 왜냐면은 거기에 그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한 것들을 관찰하고 그리려면은 되게 오랫동안 관찰해야 되고, 또 예상하지 못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손이 가 있는 상태에서 눈만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지점들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간단한 어떤 비례들, 아까 말했던 머리카락 비례나 아니면 뭐 눈과 눈 사이의 공간이나, 그리고 뭐 동양인과 서양인의 눈을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쌍꺼풀의 깊이감, 거리감의 차이, 안화상 윤기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보면 관찰할 때 훨씬 관찰을 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눈이 가는 어떤 지점들도 되게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약간 공부할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공부할 때도 만약에 새 문제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그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도 되겠지만은 내가 좀 잘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못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잘해서 딱히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위다.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오히려 내가 못하고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시간을 쓰면 되듯이, 이런 그림 그릴 때도 이제 중요도가 있고, 또 내가 관찰을 해서 그렸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딱히 관찰을 안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지점들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이제 잘 구분해서 가지고 있으면 훨씬 시간적인 절약도 할 수 있고 관찰도 더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외에도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레이어가 있겠죠. 레이어를 많이 쓰면은 밑에다가 스케치를 계속 쌓아 놓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써가지고 비례를 먼저 잡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기준점을 뭐 정하고, 그 안에서 갈래를 먼저 나눈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레이어를 써서 그 위에다가 형태감을 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하나 위에서만 하는 것보다 이제 밑에 참고선이 있는 상태로 형태를 잡아나가면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깊이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간단한 명암 같은 것도 넣어볼 수도 있겠고, 또 되게 그냥 그 어떤 작품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닮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입체감도 넣어보고, 뭔가 디테일한 형태도 넣어보고, 뭔가 선화로도 해보고, 방향성 같은 것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미지가 예뻐지지 않더라도 연습적으로 좋은 것 같은 지점이 있으면 그냥 연습으로라도 그어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막 관찰 같은 걸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눈썹의 방향 같은 거.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뒤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눈썹의 방향이 반측면에서는 이제 좌우의
방향성이 많이 다르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뭐 눈 같은 것도 안쪽에 뭐 반달주름 헤어져 있는 형태가 요 중간에 있는 눈과 가쪽에 있는 눈이 어떻게 다르고 보여지는 지점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뭐 속눈썹의 방향 같은 것도 입체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연습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어떤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면은 애초에 그건 연습이 아니고 연습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연습답게 이것저것 좀 도전적으로 많이 시도도 해보고 뭐 얹어보고 아니면 뭐 지워도 보고 뭐 옮겨도 보고 수정도 해보고 이것저것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느낌이 나왔으면은 그 친구를 가지고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재해석이라고 해도 완전히 뭐 다른 느낌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요 얼굴 형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입체감들, 우리가 연습하면서 봐줬던 어떤 흐름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그림 안에다가 녹여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어떤 부분에서는 묘사를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강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재해석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림이 이제 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 같은 부분이나 조금 넣어주고 싶은 의도 같은 부분도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음, 그림 그림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정해져 있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취향이고 또 어떤 좋아하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정답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좀 좋아해주는 어떤 그런 미형들도 존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느낌이랑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은 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일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떤 타겟팅을 어떻게 할까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미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그게 약간 내 생각과 다르다면은 나의 어떤 개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래서 뭐 남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자기 작품을 보여주고 또 어떤 동의를 얻고 싶거나 혹은 뭐 독자 수를 더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뭐 게임으로 치자면은 유저 수를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방향성이랑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미형의 거리감이 좀 있으면은 일부러라도 좀 다른 그걸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근데 뭐 딱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나만의 어떤 그런 걸 할 것이고 딱히 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말고 그런 거보다도 음, 나의 어떤 개성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걸 사람들이 알아봐 줬을 때 더 기쁘고 재밌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연습을 해도 되는 거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랑 그리고 취향이랑 지금 상황이랑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직업이 있어가지고 딱히 이게 내 생계랑 별 관련이 없고 그냥 취미 생활이다. 그러면 훨씬 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찾아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게 내 생업이 될 것이고 언젠가
뭐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뭔가 트렌드 같은 걸 좀 더 잘 쫓으려고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을 좀 쌓아서 개성으로 승부를 볼 거면 그만큼 더 많은 설득력을 가져야겠죠. 그림 안에. 어떤 부분으로 가든지 결국에는 선택인 것이고, 좋아하는 부분과 또 요구되어지는 부분 사이에 그 간격을 잘 좁혀보는 게 오랫동안 즐겁게 좀 그림 그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하면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때 이제 계속 더 지속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하지라고 했을 때 뭐 흥미 때문이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든 아니면 어딘가에 뭐 게시를 하거나 보여주기 위함이든 소진되는 형태보다도 자기 자신도 만족하고 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형태일 때 이제 제일 오래 할 수 있고,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좋아하는 일이니까. 좋아하는 거는 누가 안 시켜도 알아서 본인이 찾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떤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 좋아하는 걸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뭐 해보고 싶은 그림체를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캐주얼 느낌을 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주얼은 많이 생략이 되고 또 많이 과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생략을 했을 때 더 좋아지는 부분이랑 과장을 했을 때 더 좋아지는 부분. 그래서 막 오히려 생략을 했을 때 뭐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랑 또 과장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몸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그 어떤 그림체에서의 느낌을 잘 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런 거는 근데 이제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는 그렇게 어, 잘 못하거든요. 이미 있는 걸 보고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비교적 잘 하는데, 머릿속에서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상상해보고 이런 거는 이제 좀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캐주얼에서의 그런 과장된 느낌을 내려면 아무래도 실제 세상이랑은 조금 괴리가 있기는 하죠. 네. 또 뭐 데포르메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과장된 형태로 해줄 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 형태에서 완전 좀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형태에 거의 가까운 느낌으로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조절들이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제로 일단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지 안 한지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뭐 고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래서 약간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서 어떤 좋은 지점들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거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이 정도까지, 뭐, 예를 들면, 목으로 치면은, 이 정도까지는 줄여도 괜찮네. 혹은 뭐, 이 정도까지 줄이면 너무 얇아지네. 뭐, 이런 지점들을 이제 그려보면서 지워보고, 다시 그려보고, 지워보고, 이러면서 이제 찾아간다. 뭐, 이마는 이 정도까지는 튀어나와도 괜찮네. 뭐, 안화상 윤기는 이 정도가 괜찮네. 뭐, 코 길이는 이 정도가 괜찮네. 뭐, 이러면서, 뭐, 속눈썹은 뭐, 이 정도 길이면은, 뭔가 너무 과하다고 느낌이 들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과하지는 않네. 뭐 이렇게 어,
머릿속에 구상하던 거랑 이제 실제 눈으로 그려서 봤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찾아가면서 연습하고 원형에서 데포름에 된 형태로 그리고 또 데포름에 된 형태 안에서도 어디까지 묘사해 줄 거고 어디까지 생략해 줄 거고 그런 과정을 근데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 뭔가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되게 재밌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림이 되게 즐거운 탐험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 길로 가볼까? 저 길로 가볼까? 이런. 그리고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다른 작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좀 해볼까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작가는 요건 다 좋은데 여기가 좀 이상하네 이런 싶은 부분에서는 이제 나의 해석을 좀 가져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얼굴에 인중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라인이요. 이제 보통 인중이가 코 밑부분, 인중이랑 닿는 부분이 입술과 인중이 딱 닿는 부분보다 좀 더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콧대도 설명이 되고 입술의 방향성 같은 것도 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표현해 주는 게 약간 원숭이상으로 될지 아니면 좀 서구적인 느낌이 될지가 좀 결정이 되는데 코 밑이 이제 확실하게 좀 쏙 들어가고 그리고 인중 부분에서 살짝 튀어나왔다가 윗입술에서 또 확실하게 들어가고 뭔가 이런 튀어나오고 들어가고를 잘 살려주는 게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만화적인 표현에서는 입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코도 훨씬 더 뭐 짧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들창코처럼 위로 많이 꺾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잦기 때문에 과장해주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고요. 묘사를 하실 때 이제 이마 라인이 있고 또 눈썹이 나는 눈썹 뼈 부분이 있고 눈썹이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여기는 좀 튀어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좀 있는데 여기는 튀어나오게 그리면 튀어나오게 그릴수록 좀 더 이목구비가 확실하고 왜냐면 눈썹이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어, 좀 눈의 깊이감이 좀 깊으면은 좀 장두형 얼굴로 보여지면서 남자는 이제 좀 더 중후한 느낌이 들게 좀 더 조각 같은 느낌이 들게 이제 그려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요 광대 부분은 이제 좀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은 오히려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왜냐면 애기들이 볼살이 많아서 볼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날렵하고 또 뭐랄까요 좀 너무 소년이나 아니면 애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성인 남성 같은 느낌을 낼 때는 이제 광대 부분을 오히려 좀 생략을 해주면은 생략을 해줄수록 훨씬 날렵한 느낌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점인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건데 어떤 지점은 강조해 줬을 때 더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지점은 생략해 줬을 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보다도 더 예쁘고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뭐든지 다 실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면은 그냥 정말 극사실주의로 그린 게 제일 예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강조해주기도 하고 생략해주기도 하면서 어, 찾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또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림으로 옮겨보고 그리고 그 느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수정해보고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만의 그림체도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얼굴형 그려진 거나 혹은 사진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서 내가 이걸 좋다고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거죠. 잘생긴 얼굴형 그리고 좀 예쁜 얼굴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예쁜지 안 예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멋진 얼굴형이고 예쁜 얼굴형일까를 떠올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는 건데 이제 사람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실제로 그게 O인지 X인지 뭘 보고 O인지 X인지를 떠올리는 거는 훨씬 잘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O인 걸 떠올리고 X인 걸 떠올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머릿속에서 상상한 게 있으면은 그걸 옮겨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라. 이게 이제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습에. 또 마찬가지로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이제 턱끝을 찾으면 얼굴의 각도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얼굴에 적용되어 있는 요 입체 각도를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굴을 도형화해서 먼저 잡아줘도 되고, 아니면 얼굴의 뭐 주요 부위들, 눈, 코, 입 이런 라인들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도 되고, 순서는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눈썹이 가지고 있는 각도보다 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우 앵글인 거죠. 로우 앵글의 특징인 귀가 눈썹과 코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또 이마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게 되고 턱 라인은 조금 더 부각되는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예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 로우 앵글이니까 이러이러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가려지겠다. 혹은 이러이런 부위들은 더 강조가 되겠다. 잘 보이겠다. 혹은 안 보이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을 하고 흐름을 잡고 이러면 훨씬 더 원래 형태의 모양이 잘 보이는 거고 그리고 안 보이던 것들도 관찰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라기보다 사람 자체가 어떤 형태를 보거나 혹은 인식하거나 할 때 뇌에서 한번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뭔가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 안에 계속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담겨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얼굴의 형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느낌처럼 그려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는 이제 약간 애초에 사람 얼굴이 아니라 어떤 도형들의 집합체처럼 보려고 하는 연습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형태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요런 각도에서는 요게 요런 식으로 변한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얼굴 자체로 보더라도 그걸 제대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뭐 이거를 똑같이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습인 거예요. 얼굴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에 대한 이해인 거고. 그래서 그릴 때는 뭔가 물론 똑같이 그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막 한 군데를 하루 종일 잡고 있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 뭔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성 같은 걸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랑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최대한 많이 이제 여기서는 뭐랄까요 재료들을 많이 찾아 놓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재해석해서 그려내는 단계에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요런 맛, 그리고 이거는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음식을 망치는 맛이고, 이거는 어, 없으면 아쉬운 맛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가 보는 거죠. 각도는 약간 특히 콧대가 눈을 가리는 각도라서 되게 좀 어렵고 어색한 그 각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썹보다 요 광대뼈가 더 안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얼굴 자체에 이제 좀 입체감을 생각을 하자면,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느낌의 입체감이고, 그 사이에 이제 코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눈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콧대가 가리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뭔가 이런 그 들어가 있는 안쪽에 어, 깊이감을 잘 생각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눈이 약간 개구리처럼 안 튀어나오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 잘 머릿속에서 캐치해보는 거. 그리고 약간 그 머리카락부터 안 그리고 얼굴부터 그리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연습할 때 특히 좋은데,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생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안 그려놓은 상태에서도 보기 좋은 느낌이다. 그러면 진짜 잘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연습적으로는 어, 좋겠죠. 그죠? 실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훨씬 어렵게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아래서 위로 보는 각도의 얼굴도 대략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앵글이기 때문에 턱 라인이 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눈썹에서 광대 라인 일자로 맞춘 거에서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턱까지의 거리감이 꽤 있었다면, 얘는 이제 턱이 되게 좀 가까워지는 느낌. 그래서 로우 앵글에서 가지는 요 턱의 입체감, 그리고 요 턱 밑에 이제 설골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목젖이랑 있는 식도와 기도가 통하는 길도 로우 앵글에서는 이렇게 공간이 잘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연습을 해보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그리실 때는 뭐 도형화부터 해도 되고, 아니면 이목구비부터 잡아도 되고, 그리고 뭐 머리카락부터 씌워도 되고, 얼굴부터 그려도 되고.
그래서 원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그대로 좀 들고 오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해석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뭐 형태들 이런 것들은 원하는 대로 재조립을 하고, 그리고 좀 강조했을 때 좋을 만한 부분들, 생략했을 때 좋을 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캐치해보고, 또 잘 모르겠는 부분은 그려보고 판단하고, 그려보고 판단하고, 재조립해보고. 약간 아래서 위로 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체감이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요 부분의 입체감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안쪽에 눈동자가 가지고 있는 입체랑 눈꺼풀이 가지고 있는 입체를 잘 봐주는 거. 그리고 보통 눈동자는 이제 눈으로 치면요. 눈동자는 보통 아래쪽 눈꺼풀은 이렇게 눈동자 밑에 거의 걸쳐 있고요. 위쪽 눈꺼풀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대부분의 형태를 결정하거든요. 아래쪽도 움직이긴 하는데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흐릿하게 뜨고 있는 상태일 때는 이제 이런 느낌. 위쪽이 가려진 느낌입니다. 눈동자의 위쪽이 가려진. 그래서 이런 걸 그릴 때도 위쪽에 가려진 부분을 해주는 게 약간 희미하게 뜨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위쪽에서는 곡선형이 되게 급격하게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의 그 굴곡을 좀 보여주게 되고, 아래쪽은 평평한 형태입니다. 좀 너무 곡선형이 안 되게. 그래서 약간 아래서 위로 볼 때는 삼각형 느낌? 이런 느낌의 삼각형 느낌. 그런 눈의 방향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로우 앵글 느낌에서는 약간 주요 포인트들 몇 개를 찝자면, 이제 눈썹과 광대를 기준 삼았을 때 별로 멀어지지 않는 턱, 별로 멀어지지 않는 턱. 그리고 어, 콧대는 짧아 보이고 코 밑부분, 요 콧구멍이 보이는 부분은 넓어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마 부분은 이제 원래도 이마는 살짝 곡선형 안에 있으니까 기울어진 형태인데, 이렇게 아래서 위로 보는 각도에서는 이제 더 급격한 기울어진 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더 좀 이마의 공간은 좀 좁아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턱 쪽의 공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넓어 보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요 뭐랄까요, 턱 라인 쪽이 잘 보이는 로우 앵글은 요 눈 옆에 광대뼈 부분 솟은 부분에서 요 턱 끝까지의 거리감이 좀 넓게 잡히면은 되게 리듬감이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지고 있는 요 각도, 눈이 가지고 있는 요 삼각형 모양의 각도, 아래서 위로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요 안쪽 경사가 엄청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요런 각도랑, 그리고 눈 감을 때 위쪽 눈꺼풀이 보통 내려와서 눈동자를 가리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이 가진 입체감들. 그래서 특히나 요 각도에서 반측면까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반측면이면은 콧대에서 요 눈 안쪽까지의 거리감이 멀잖아요. 그리고 로우 앵글이기 때문에 안화상 융기 부분의 요 깊이감도 훨씬 더 극대화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요 부분의 공간, 콧대에서 안화상 융기 그 사이에서 눈으로 가는 요 공간을 넓게 잡아주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의 입체감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중앙선 라인을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포름에 되어서 어느 정도 생략이 되었더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앵글에서는 아래서 위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얼굴에 이제 그 입체에서 얼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면들. 얘네들이 이제 아래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정면으로 보게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사선으로 보이던 애들이 정면으로 보이면서 좀 길이감이 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런 사각형 판자가 있는데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얘를 이제 좀 사선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감이 이제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선으로 보이던 요 안화상 융기 같은 부분도 이제 충분한 그 부피감을 가지게 되고 또 원래 사선으로 보이던 요 콧구멍 부위도 충분한 부피감을 가지게 되고 윗입술 부위도 그리고 입술 밑에 부분도 그리고 턱 밑에 부분도 이렇게 뭔가 원래는 안 보이거나 혹은 안 보이거나 혹은 이렇게 작게 보이던 애들이 이제 부피감을 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이제 잘 파악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관찰하는 거랑 그냥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관찰하는 거랑은 이제 보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생각보다 실제 이미지를 본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더 크게 보고 비교적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ndo